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작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작품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장르는 평시조에 해당해요. 시조고요. 작가는 송순이라는 사람이죠. 이 송순이 뭐 하는 사람이냐?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어요. 자, 궁궐에서 일하던 신하였는데 되게 시조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제 주제들을 보면 다들 뭔가 자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작품 역시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시조, 시가, 고전시가 이런 것들은 낯선 지금과 다른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을 이제 현대어로 정확히 대응시켜서 알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돼 있어요. 자, 경영 되게 어려운 한자어 같죠? 네. 이 경영 뜻은 뭐냐면 계획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한자어가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년을 계획해서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초려삼간을 지어내니 라고 했어요. 초려삼간 뭔가 어휘가 익숙한가요? 초려라는 걸 보면 옛날에 이제 삼국지 좋아하면 삼고초려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요? 유비가 제갈공명 집에 제갈공명 스카우트 하려고 제갈공명의 집에 이제 3번을 찾아갔다라는 말인데 거기서 말하는 초려라는 거 제갈공명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네, 그렇게 막 으리으리하고 잘 사는 집은 아니고 약간 초가집 이런 느낌. 풀로 엮어서 어떻게 지붕 만들고 이런 집을 이제 초려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간은 뭘까요? 삼간은 한자 보면 네, 이 셋삼자고 사이 간이죠. 이 간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 초가집이나 기엇집이나 집에서 공간을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냥 칸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런 초가집인데 뭐 방이 3개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되고, 네, 공간이 이렇게 3개가 있는 초가집을 뜻하는 거예요. 초려삼간 지어내니, 즉 첫 번째 초장을 보면 10년을 계획해서 초려삼간을 지어냈대요. 네, 그 말이죠. 두 번째 중장 보겠습니다. 중장 보면 나한간 간이라는 말 계속 나오죠. 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4칸 나. 두 번째 달 한 칸. 두 번째는 달한테 주고. 세 번째 청풍한테 주고. 자, 청풍은 뭐냐? 맑은 바람을 뜻해요. 한자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맑은 청, 바람풍. 맞져두고 맛있다는 게 아니라 맡겨라고 한국 현대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맡겨두고 종장 마지막 행 보시면 강산을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들어서면 3칸밖에 없는 집이기 때문에 강산이 들어올 자리는 없죠. 강산은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둘러놓고 보겠다라는 말이에요. 슝. 제 그림은 잘 못 그려요. 네, 집 앞에 강과 산을 이렇게 둘러놓고 그거를 보겠다라는 말이죠. 되게 간단하고 짧은 시죠. 평시조라서 이제 초장, 중장, 종장 3가지 행으로 이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 이 화자를 살펴보면 송순 본인이 실제로 이 지었던 집을 그거에 대해서 소감을 시조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화자를 가상으로 설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면왕정이라는 집을 송순이
10년에 걸쳐서 세웠고 그렇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면왕정을 짓고 본인의 소감, 소회를 이렇게 시조로 표현한 게 아닐까라고 오늘날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선 중기의 문신이면 재물을 많이 모으고 부유하게 살 법도 한데 화자의 태도가 어떤 것 같나요? 아니 10년이나 들여서 고작 세운 게 기와집, 으리으리한 기와집도 아니고 완전 작은 이런 초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초가집이죠. 이를 통해서 화자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나를 추측을 해보면 되게 욕심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태도를 이 시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게 가난하고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초가집을 짓고 살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연을 즐기면서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면 가뜩이나 좁은 집에 나 혼자 살기도 여유가 없을 텐데 나는 한 칸만 쓰고 달한테 주고 그리고 또 청풍한테도 한 칸 주고 이런 달과 청풍을 의인화해서 이들한테 한 칸씩 주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연과 나를 다른 것으로 그냥 저 밖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동일한 인격체인 양 의인화해서 보고 있어요. 의인화. 나와 자연은 같이 살고 마치 하나인 양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런 거를 무라일체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해보면 화자의 태도는 첫 번째로 욕심 없는 삶을 이제 추구하고 있기도 하고 두 번째는 자연을 즐기는 삶이에요. 즐기다 못해 그냥 동일한 인격체로서 대우를 해주면서 무라일체 경지에 오른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러한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거기에 모자라서 강과 산을 둘렀죠. 강과 산을 둘렀어요. 이 말은 이제 자연을 즐기며 평생 이렇게 살고 싶다는 삶의 태도로 볼 수 있어요. 이를 사자성어로 하면 안빈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는 직역을 하면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지키며 즐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도라는 거는 이제 그 도교 사상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즐긴다 나는 가난해도 자연을 즐기며 산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작품에서 이런 사자성어를 말할 수 있어요. 비슷한 사자성어로 안분치족을 또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말 역시 뭔가 가난과 연관된 건데 편한 마음으로 욕심 많이 안 부리고 분수를 지키면서 만족할 줄 안다 라는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또 비슷한 사자성어를 하나만 더 뽑자면 단사표음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도시락에 담긴 밥과 표주박에 담긴 물. 네, 빨리 쓰다 보니까 글씨가 좀 많이 예쁜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는 한 번씩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작품 역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작품이고 이 사자성어들이 특히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사자성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한 번씩 보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 태도를 나타내는 적절한 사자성어는 이렇게 만약 물어보면 안민낙도, 안문지족, 단사표음 이런 사자성어를 고르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사자성어 나왔는데요. 살신성인 아니죠. 본인을 뭔가 희생해서 어떤 것들 이룬다 라는 뜻이고요. 물알체, 보시면 물알체의 경지에 올랐다 라는 표현을 아까 했었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음 2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이 작품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1번 대조적인 시어를 활용하였다. 대조가 딱히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두 번째, 위인법 등의 비유를 활용하였다. 이게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죠. 아까 보면 달, 청풍, 강산 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양 그들에게 한 칸씩 집 한 칸씩 내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인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명백히 할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